유럽 여행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찰기남 구조됐다! 구독, 좋아요, 댓글. 이상하네? 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플릭스버스, 대부분 플릭스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나라 간의 이동은 버스로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 플릭스버스 같은 경우는 앱이 있습니다. 플릭스버스 앱, 그 플릭스버스 앱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검색해보면 시간하고 요금이 쭉 나옵니다. 몇 개 깔아놓고 가면 좋은 앱이 있어요. 택시를 종종 이용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택시에 흥정하거나 뭐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우버나 아니면 볼트, 그 다음에 이제 앱 나온 김에 하나 더 설명드리면 더 포크라는 앱이 있어요. 더 포크, 식당을 예약하는 앱인데 적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50%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당 예약 어플이에요. 근데 이게 유럽 여러 나라에 쫙 다 돼 있진 않고, 제 경험상은 이탈리아 쪽에는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피렌체에서 제가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특히 피렌체 같은 데 가면 티본 스테이크 많이 먹는데 비싸잖아요. 1kg에 뭐 한 10만 원 가까이 하는데 그거를 많게는 50%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어플이 바로 더 포크 어플입니다. 그래서 그건 깔아놓고 가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음료, 술은 제외예요. 음식에 한해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데, 카드, 이 트래블로그하고 트래블 월렛 두 개 카드가 요즘 굉장히 인기예요. 여기다가 현지 통화로 탁 입금을 해 놓으면 수수료 없이 뿅뿅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카드 모두 동유럽 국가 쪽에서 어느 가게에서나 카드를 사용하는 가게에서는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군데도 안 된 데가 없어요. 제가 사용한 데서는 100% 사용했습니다. 두 카드 모두 발급이 무료니까 두 개 다 받아 놓으시면 위급할 때 아니면 분실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준비하시는 게 좋은 게, 현금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카드를 안 받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식당은 거의 다 받았어요. 거의 다가 아니라 제 경험상 100% 받았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100% 받았는데, 특정 관광지나 특정 가게들, 작은 구멍가게라든가 뭐 이런 데들,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현금만 받는 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로를, 아주 기본적인 유로를 조금 챙겨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필수 준비물만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유럽은 이게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코드 하나 사가시면 좋아요. 유럽은 이렇게 돼지코예요. 돼지코인데 돼지코가 좀 얇습니다. 전압이 살짝 달라요. 요건 하나 꼭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외여행 갈 때 늘 추천하는 아이템이 요거예요. 멀티탭 하나는 꼭 챙기세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코드가 없습니다. 잘.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여기다가 뿅 꽂아가지고 멀면은 딱 놓고선 요게 이제 머리맡 쪽에 놓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전자제품을 좀 많이 가져갔다 그러면 이 긴 걸 갖고 가면 짐이잖아요. 요런 거 하나 사시는데, 여기다가 이 선발이 모노 같은 거 요거 하나 사서 뼈 꽂아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 가나 제가 추천해 드리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산 거는 요 옆에 USB 꽂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때그때 안 꽂아도 여기다가 USB를 꽂아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늘 적극 추천하는 아이템, 멀티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요거 유럽은 아무래도 소매치기가 많이 극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분실이 요즘 굉장히 잦아요. 뭐 현금을 훔쳐가는 것보다도 휴대폰이 고가다 보니까 휴대폰을 훔쳐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안전하게 그래도 이중 장치를 해주면 소매치기들한테 일단 타겟에서 1순위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진짜 꽤나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놓쳤을 때 바닥에 떨어질 일도 없고, 조금 촌스럽기는 하지만 촌스러운 것보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유럽 여행 사진들이나 영상들 다 휴대폰에 담아놨을 때 그거 싹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돈보다 그 데미지가 엄청나게 옵니다. 거기에 또 카드까지 꽂혀 있다. 그럼 뭐 끝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준비해서 가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0원도 안 해요. 자, 그럼 오늘 유럽 여행 준비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해서 밀라노로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휙휙 들어왔어요. 한국 여권이 전자 자동 심사를 할 수 있게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벽에 오니까 자동 심사는 다 닫았고 사람 4명이 하는데 사람이 얼마 없어서 금방 들어왔어요. 시내로 들어가야 돼요. 밀라노 중앙역 찬트랄레 역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기차를 타는 방법하고 공항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이제 공항버스 탈 거예요. 공항버스 타려면 P4입니다. P4. 4번 게이트 쪽으로 나가면 이 공항버스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러니까 4번 게이트 쪽으로 나가서 보면 여러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골라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4번 게이트인데 친절하게 버스가 크게 써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안 써 있어요. 여기 버스 타는 데만 딱 써 있어서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Centrale? How many? Yeah. Two, Yeah, yeah. Centrale, mister. Milano, Central Station. Tickets? Okay. Milano. Ah, somebody- Thank you. 자,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찬트랄레 역에 도착했어요. 지금 공항 버스들 쭉 서 있고 이 뒤쪽이 이제 찬트랄레 역입니다. 4명 타고 왔어요. 4명. 저 포함해서 4명. 1인당 10유로. 아주 편안하게 왔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차도 안 막히고 1시간 좀 안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요 짐을 좀 맡겨놓고 좀 해가 뜨기 시작하면 밀라노를 좀 오전 동안 잠깐 둘러볼 계획입니다. 이제 1시 10분 차 타고 저는 라스페치아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 공항 여기 기차역에다가 좀 가방을 좀 맡겨놓고 그 다음에 좀 돌아다녀 보려고요. 일단 밀라노 중앙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쪽을 살펴보세요.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이 통로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1층에 들어오자마자 보면 여기 가방 그림이 그려져 있는 표지판을 따라서 쭉 직진하세요. 여기 이제 짐 맡기는데 쭉 가방만 보고 쭉 가시면 됩니다. 거의 복도 끝쪽에 키포인트라고 적혀져 있는 가방 보관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굿모닝. 예. 자, 편말을 따라서 쭉 오면은 이렇게
키포인트라고 짐 맡기는 데가 있어요. 가방은 개수에 따라서 돈을 받아요. 가방 한 개당 4시간에 6유로. 저는 한 5시간 정도 예상을 하는데 5시간이면 이제 7유로겠죠. 그러니까 가방은 이제 개수당이니까 가능한 한 하나로 모으는 게 좋습니다. 1인당. 뭐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배낭 하나 더 하면은 그것도 또 6유로 붙는 거예요. 키포인트 운영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보관 요금은 4시간에 6유로. 1시간이 지날 때마다 1유로씩 추가가 됩니다. 이제 전철을 타고 밀라노 대성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철역은 우리랑 비슷하네요. 밀라노 중앙역에서 전철로 내정거장 밀라노 대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Non echarmi tantita agua. 이탈리아에서 첫 식사는 너무 맛이 없어서 설명은 패스. 밀라노 시내 구경을 마치고 다시 밀라노 중앙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두오모 근처를 좀 둘러보고 뭐 간단히 밥도 먹었어요. 이제 라스페치아로 가려고 다시 찬트랄레 역으로 왔어요. 근데 30분 남았는데 아직도 플랫폼이 뜨질 않네요. 여기 이제 전광판 보면서 플랫폼 현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플랫폼 넘버가 떴어요. 17번 플랫폼. 간단한 스낵 코너처럼 카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기차를 타고 라스페치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바로 라스페치아 역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타려면 여기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티켓을 사면 돼요. 이제 요거 영문으로 한 다음에 어반 티켓, 도시 티켓을 누르면 이제 이게 어반 시내에서 타는 거예요. 60분짜리 60분 내로 환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120분, 이건 원데이. 이제 60분짜리 하면 1.5유로. 그러면 이 컨펌하고 현금을 할 건지 카드를 할 건지, 여기다 카드를 넣고 여기서 티켓이 나옵니다. 이런 티켓이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버스 탈 때는 꼭 노란 펀칭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퐁 찍어야 돼요. 날짜가 위에 찍혀야 합니다. 이거 안 찍으면
검사하는 사람들이 불시에 검사를 해서 안 찍혀 있으면 10배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5유로면 15유로를 물어야 되니까 꼭 펀칭을 하세요. Three ability. It's Monterosso, Leorola, and Leo Mazzare. Yeah. Yes. Just three. With this one, you have unlimited to go to all of them Yeah. and come back from Yeah. all of them. If you want to buy more single, you can buy the single ticket to just go to one, just go to one, just go to one. One. There you go. Here. Here you need to run your name and surname. Yeah. The ticket is already valid. You don't need to validate. It's valid for the whole day. This time telephone. Okay. Thank you. 여기 이제 5개 마을 칭켄테라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5개 마을을 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좀 나섰습니다. 집을. 이 칭켄테레 5개 마을을 갈 수 있는 프리 티켓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막 몇 번 탈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14.8유로예요. 저는 16유로가 알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14.8유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구입을 했고 타임 테이블 시간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5개 마을을 다 안 간다 그러면은 이거 14.8유로짜리 안 사도 돼요. 저도 원래는 3군데만 가서 그게 더 싸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티켓을 다 사야 돼요. 역마다. 그러면 시간을 또 잡아먹거든요. 거리마다 가격이 달라요. 몬테로소까지는 뭐 3몇 유로, 거기서 좀 짧은 거리는 2몇 유로, 2몇 유로 뭐 이런 식이긴 한데 토탈 계산을 하면 제가 한 4번 탈 건데 그러면 12유로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1일권이 무제한 탈 수 있는 게 14.8유로여서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구입을 했고 요건 이제 라스페차 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이쪽 면이 라스페차에서 몬테로소로 가는 방향 시간표고 뒤집으면 이제 몬테로소 쪽으로 해서 다시 라스페차 쪽으로 오는 시간표예요. 요거 이제 티켓 구입할 때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타임 테이블. 자, 칭켄테레 5개 마을 중에 저는 이제 맨 끝으로 먼저 왔어요. 몬테로소까지 왔습니다. 몬테로소까지 오는 건 약 30분 정도 걸려요. 저처럼 몬테로소부터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맨 앞에 리오마조레부터 차곡차곡 밟든가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끝에서부터 와요. 몬테로소가 칭켄테레 5마을 중에 유일하게 해변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름철이 되면 이 썬베드들 쫙 깔리고 비치 파라솔 쫙 있고 해서 수영하는데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에 보면 진짜 뛰어 들어가고 싶게끔 맑은 물이에요. 약간 좀 에메랄드빛 바다? 그게 딱 이
몬테로소의 바다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이라 수영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제가 한 7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몬테로소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해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 공사를 하면서 마을도 리모델링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딱 도착했을 때 느낌은 약간 좀 공사판 느낌이긴 합니다. 저도 여기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있으려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냥 한 30분 정도만 둘러보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마을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몬테로소 본 다음에 베르나짜, 마나롤라, 리오마조레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코르닐리아는 조금 좀 제가 가봤는데 조금 별로예요. 좀 패스해도 되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4개 마을을 좀 차례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몬테로소는 다 둘러봤고, 이제 다음 마을인 베르나짜로 이동을 합니다. 11시 21분 가는 차가 있어요. 플랫폼은 거꾸로 가는 거는 3번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베르나짜까지는 뭐 한 4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금방이에요. 자, 저는 이제 베르나짜의 뷰 포인트로 가고 있어요. 뷰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길이 조금 언덕이거든요. 보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언덕에 이 길을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언덕마다 있는 나무들이 그 포도나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배한 포도 가지고 담그는 와인도 지역 와인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제가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베르나짜 전경이 저기 내려다 보이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관광객들이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제가 참고로 가서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선택을 해보세요. 아래에서만 보면 그냥 이쁘네 하고 끝나는데, 여기서 봐야 이제 전경이 확 내려다 보이거든요. 여기는 뭐 한 10분? 15분? 계단길을 좀 언덕을 올라와야 되는데, 제 경험상은 와볼 만한 곳이에요, 이 포인트는. 자, 이번에는 베르나짜 지나서 코르닐리아는 패스하고 이제 마나롤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기차가 들어와요.
마나롤라예요. 마나롤라에서 이 마나롤라 절벽에 있는 알록달록 집들이 보이는 여기가 뷰포인트. 여기에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요. 계단으로 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길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버글버글해요. 칭켄테레의 알록달록 절벽 위의 집들을 보기에 제일 포인트가 오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아마 마나롤라에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대한항공 광고할 때 이 마나롤라 여기가 담겨가지고 진짜 유명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유럽 여행 이태리 오면 무조건 칭켄테레에 왔을 정도로 유명세를 확 떨쳤던 때가 있는데 뭐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는 꽤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칭켄테레 중에는 주로 이 마나롤라가 제일 유명하죠. 마나롤라에서 튀김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마나롤라에 안 팔더라고요. 리오마조르에 오니까 팔아가지고 여기서 좀 샀습니다. 안에 제가 모듬물을 시켰는데 생선, 조그만 생선 같은 거 튀김하고 오징어, 그 다음에 뭐 새우 하나 넣어주고 게, 맛살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오징어하고 생선 튀김이 제일 맛있어요. 다른 거는 약간 좀 양 채우기? 그냥 뻔한 거고. 5개, 칭켄테레 5마을 중에 이 리오마조레가 제일 큰 마을이에요. 그래서 상점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아침에 첫 번째로 여기로 오면 문을 안 열거든요. 많이 뭐 9시쯤 움직이면. 그래서 저는 팁을 드리면 여기부터 오는 것보다 제일 끝에 몬테로소부터 갔다가 차곡차곡 와서 마지막에 리오마조레로 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잔뜩 열어가지고 맥주 한 잔에 튀김 먹었고 이제 또 슬슬 구경하면서 여기 좀 여유 있게 좀 쉬면서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요. 칭퀘테레 여행을 마치고 다시 라스페치아로 돌아왔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엮어 놓은 조명들에도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라스페치아에서 첫 끼니를 먹으러 가봅니다. 더 포크 앱을 이용해서 50%나 할인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육회와 비슷한 소고기 타르타르를 주문했고 요거는 생선을 곁들인 샐러드 같은 건데 맛이 아주 좋아요. 작은 만두에 라구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 그리고 특제 소스가 올려진 두툼한 안심 스테이크. 더 포크 앱을 통해 50%나 할인받았는데 음식이 전체적으로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굿!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2차로는 와인바에 들렸습니다. 각종 햄과 치즈, 빵 위에 올려진 다양한 재료들, 화이트 와인 한 잔, 레드 한 잔을 곁들여 이탈리아 여행의 첫 투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칭켄테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라스페치아도 뭐 그냥 간단히 좀 동네 마실 좀 가보고 뭐 여기서 식사하고. 일단 라스페치아가 치안이 좋아요. 경찰들도 곳곳에 있고 사람들도 조금 더 여유로운 부분이라 딱 봐도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조금 긴장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아야겠다가 있는데 여기는 전혀 어떤 소매치기라든가 강력 범죄에 대한 그 긴장감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밀라노에는 역 근처에 막 집시들도 있고 약간 좀 소매치기 같은 사람들이 막 슬쩍 다가오고 막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했거든요. 근데 라스페치아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면서
이제 칭퀸테레를 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이따 이제 다시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 타고 피사 가서 피사의 사탑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피렌체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마치고 테라스가 좀 운치가 있는 방을 잡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아침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짐 싸서 이제 기차역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라스페치아에서 기차를 타고 피사에 도착했습니다. 피사. 이제 피사의 사탑을 보고 그리고 피렌체로 이동할 계획이에요. 여기서 뭐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인데 걸어가도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20-30분. 그래서 가방을 좀 역에다가 맡겨놓고 그 다음에 피사를 좀 여유 있게 걸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제 짐 보관하는 데로 가서 먼저 짐을 좀 맡겨야겠어요. 엄청 구석에 박혀 있네요. 엄청 구석에. 오유로 8시 시작이고. Yes. 피사역 제일 끄트머리 쪽에 이렇게 짐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표지판 보면은 1번 쪽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아무튼간 제일 끝쪽에 오면 좀 한가친 데 있어요.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의 구석에 있거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 가방은 무조건 개당 5유로예요. 그러니까 가방은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무게는 상관이 없으니까 개수를 줄이면 뭐 하루 종일 5유로니까 그렇게 좀 맡기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피사의 사탑을 걸어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갔다 오면 금방인데 저는 경험상 이번이 2번째 오는 건데 이렇게 산책 겸 걸어갔다 오는 게 좀 괜찮습니다. 마을 구경도 하면서. 그래봐야 왕복 넉넉 잡고 1시간이거든요. 피사의 사탑 보는 거 사실 오래 안 걸려요. 한 3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갔다가 1시간 보고 천천히 걸어와도 2시간 그 정도 좀 잡고선 산책 겸 다녀오면 좋습니다. 가방 맡겨놓고 5유로. 자, 여기가 이제 피사 중앙역이에요. 피사 센트랄레 역인데 여기서 이제 내려서 걸어가면 됩니다. 걸어가거나 나와서 이 옆쪽에 보면 여기 이제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버스 타면은 금방 갔다 올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선택을 하시고 저는 이제 걸어가니까 이 피사 센트럴 역을 뒤로 놓고 그냥 직진으로 쭉 가면 됩니다. 피사까지 걸어가는 길에 이런 또 강변도 나와요. 알록달록한 집들 있고 이런 강변이 있는데 이게 약간 피렌체하고 조금 비슷하거든요. 베키오 다리 있는데 어쨌든 걸어가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피사에서도.
피사의 사탑이 예전에 이제 집안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기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곧 무너져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비를 하고 뭐 집안이 좀 안정이 되면서 요즘에는 오히려 조금 세워지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피사의 사탑은 종탑이에요. 종탑.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두오모. 이 성당에 보통 대부분이 유럽의 성당 옆에 종탑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이제 두오모의 종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돌아서 꼭대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이 잔디밭이 있는데 진짜 옛날에는 이 잔디밭에도 들어가도 사진 찍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잔디밭은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 바리케이트 있고 한 여기인데 돌 이런 데 올라가서 사진들을 이렇게 받치고 많이 찍죠. 이렇게 와 이렇게. 자 이제 피렌체에 도착해서 제 숙소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티켓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10장짜리 묶음을 파는 게 조금 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몇 유로. 근데 지금 뭐 그럴 정신이 없어서 사람이 너무 많고 일단은 한 장짜리를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자, 제가 타야 되는 T1 트램 들어옵니다. 이거 타서 이거 펀칭 꼭 해야 됩니다. 펀칭. 사람 많다. 다 내리겠지? Muratore, stazione Statuto. Uscita sul lato sinistro. Next stop. Muratore. Rail station. Exit on the left-hand side. 자 여기가 이제 제가 피렌체 숙소를 잡은 데인데 약간 피렌체 두오모 있는 데서 좀 외곽 쪽에 아파트먼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램을 타고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잡함이 조금 있긴 한데 트램이 좀 자주 오고 이렇게 완전 주택가예요. 그래가지고 좀 조용합니다. 치안도 좀 안정적이고. 근데 이제 나갔다 왔다 하려면 매일 트램을 타야 돼가지고 1.7유로씩 계속 들어갑니다. 왔다 갔다 하려면은 3.4유로씩은 최소한 하루에 써야 돼요. 근데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더 들죠. 이탈리아는 커피가 맛있으니 후회 없이 드십시오. 모닝커피와 크로와상. 아우 쓰고 달고 하구만. 자 여기 두오모가 이렇게 있고 이 맞은편에 산 조반니 세례당이 있거든요. 여기 천장 벽화가 유명한데 동쪽 문이 이제 로렌조 기베르티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미켈란젤로가 엄청 화려하고 멋져서 천국의 문이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준 그런 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조품이고 이 진품은 이 뒤쪽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조토패스를 이용하면 거기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산조반니 세례당의 천장화가 되게 유명한데 지금 약간 복원 중? 약간 좀 그런 중이라서 보이긴 하는데 완벽하게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 보면은 이제 원판 그림은 요거예요. 요 원판 그림. 여긴 이제 들어오려면 유료예요. 조토 패스라는 걸 구입을 하면 20유로? 그런데 여기 선 조반니 세례당을 들어와서 이 천장화를 볼 수 있고, 이제 조토 종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박물관 이제 세 군데를 갈 수 있어요. 조토 패스를 구입을 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먼저 조반니 세례당 오픈하자마자 오픈런으로 왔습니다. 사람이 없고 좋아요. 지금 조용하고. 자, 이제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박물관에 있는 이게 그 산 조바니 세례당 동쪽 문이 원판이에요. 이게 원판. 박물관에 와보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토탑은 올라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티켓을 구입을 해야 돼요. 이게 옛날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건 없습니다. 걸어 올라가야 되고, 계단 높이가 생각보다 한 칸 한 칸 높아요. 다리 짧은 사람한텐 조금 초장부터 힘든 그런 길입니다. 한 400여 개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허벅지가 뜨끈뜨끈하다. 이제 조토탑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두오모가 보여요. 이렇게.
샵을 촬영했던 곳이에요. 그걸로 유명한 파울리. 강아지네. 안티코 리스토란테 파울리. 이것도 역시 더 포크 앱을 통해 25%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메뉴판과 한국인 매니저가 있어서 주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레드와인 한 병을 곁들여 다양한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음식 맛은 그냥 쏘쏘하네요. 자, 오늘은 이제 피렌체에서 우피치 미술관을 왔습니다. 피렌체 하면 꼭 들려야 되는 곳 중에 하나죠. 우피치 미술관. 미리 예약을 하고 왔고, 예약한 사람들은 여기 티켓 하는데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티켓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금방 바꿉니다.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예약하고 오면 좋고, 현장 구매도 하는데 주말이나 성수기는 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겨울철이라 사실 비수기라 요금이 싼데, 제가 온 시기는 연말 연초 딱 껴서 그때만 특성수기로 들어가서 좀 비싸게 샀어요. 29유로. 안에 전시품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아주 중요한 것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구경을 좀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피치 미술관 전시가 3층부터 시대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네요. 3층이 제일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층, 1층이 갈수록 이제 가장 최근으로 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A,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이제 낮은 것일수록 좀 옛날 작품들이고, 높아질수록 그것도 이제 또 최근으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큰일인데, 근데 그렇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A, 1, 2, 3 쪽으로 갈수록 그림들도 좀 이렇게 2D, 평면적인 그림이 많고, 이제 시대가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좀 입체적인 작품들이 자, 이제 제가 걷고 있는 길은 베키오 다리예요. 베키오 다리 위를 걷고 있는데, 원래 여기는 푸주간 거리였어요. 피렌체가 원래 유명한 게 이제 무드, 가죽 공예가 유명하잖아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소가죽을. 그러다 보니 이제 티본 스테이크도 유명하고, 그 이제 중심이 요 베키오 다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푸주간 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액세서리, 보석, 뭐 이런 쇼핑 스트리트로 좀 바뀌었죠. They don't know in the life. 여기가 이제 피렌체 중앙시장이에요. 피렌체가 티본 스테이크만큼 유명한 게 이제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시장에 오면 그 가죽 관련된 물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쭉 보면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메인 시장 건물이고, 이 주변에 이제 노점상들이 쭉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죽 가방, 허리띠, 뭐 팔찌, 지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큰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막 정육도 팔고, 그 다음에 식당도 있어요. 저렇게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피자라든가 수제 햄버거라든가 이런 걸 사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아란친이에요. 약간 주먹밥 같은 거예요. 알덴테가 아닌 오랜만에 잘 익은 쌀을 먹으니 맛있네요. 이탈리아 하면 피자잖아요. 가장 눈을 사로잡았던 화덕 피자집입니다. 저는 가장 기본형인 마르게리타 피자를 주문했어요. 여기 화덕 피자 파는 데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 앞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앉아 있습니다. 마르게리타 피자. 발음이 안 되네. 마르게리타 피자. 이탈리아 국기를 형상한 거예요. 흰색 치즈, 녹색 바질,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빨간색. 이게 이탈리아 국기를 형상화한 대표적인 피자예요. 미켈란젤로 광장을 가려고 해요. 미켈란젤로 광장이 그 이제 위에서 보면 이 피렌체가 전경이 내려다 보여요. 중앙시장 조금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한번 갈아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버스 티켓은 그 트램 타는 티켓 똑같이 쓰면 돼요. 90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한번 갈아타서 가는 노선으로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는 더 포크 앱으로 50% 할인받은 라그로타 토스카나. 이곳의 인기 메뉴인 발사믹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새우, 애호박, 토마토를 넣은 뇨끼, 그리고 간단한 샐러드까지. 음식 맛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더 포크 앱으로 30% 할인을 받고 예약을 했던 또 다른 레스토랑 라그로타 구엘포. 30% 할인을 받은 덕분에 와인도 부담없이 한 병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맛도 무난하니 괜찮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낭을 들고 왔는데 배낭을 좀 안 좋은 걸 사가지고 끈이 너덜너덜 끊어져가지고 여기서 캐리어를 하나 샀습니다. 큰 거를. 제 허리만큼 오는 게 깎아서 샀더니 50유로에 샀어요. 53유로. 그러니까 가방을 필요하면 여기서 살 수도 있다. 캐리어를 끄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런 좀 정보를 드리면서 이제 또 베네치아에서 새로운 정보를 또 이어서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치아로 가는 건 9번 플랫폼으로 떴습니다. 이제 9번 플랫폼으로 이동. 2시간 가야 돼요. 2시간. 피렌체에서. 아무래도 유럽 여행이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짐 놓는 바로 앞 칸을 예약했어요. 이게 혼자 여행하다 보면 이게 가방 훔쳐갈까봐 사실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장거리 여행하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조금은 안심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차를 예약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엄청 좋은 걸 예약했나봐요. 갑자기 아저씨들이 오면서 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커피도 주고 콜라도 주고 그래요. 언박싱. 짜라란. 짜라란. 물티슈, 쿠키, 콜라, 물. We are now arriving on time in Villetta Santa Lucia, final destination of this journey. Thank you for traveling with Trenitalia. 자, 이제 드디어 베네치아에 도착했어요. 베네치아가 여기 두 개예요. 이 베네치아 섬 바깥쪽에 본섬 있는 데가 베네치아 메스테레고, 거기서 한 10분 정도 기차를 더 타고 들어오면
이 베네치아 산타루치아 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는 베네치아를 구경하려면 이 산타루치아역까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저는 종점이에요. 제가 탄 기차는. 그리고 한 가지, 베네치아가 소매치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것도 여러 번 돼요.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는 진짜 소지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짐 받기로. 베네치아 당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짐을 맡겨놓고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짐을 맡기러 가보겠습니다. 짐 보관소는 키포인트라는 간판을 따라가면 돼요. 여기 키포인트. 자. It's one baggage 12? 12? 12? 12 for Yeah. all the day. Yes, all day. Until yeah. 11 that we That's close. it, yeah. Yes, perfect. It's closed 9 o'clock? No, 11. sir. 11? 11, yes, yes, Oh, yes. PM? 11 11 p.m., Oh, yes, okay, ma'am. okay, We okay. are, Yeah, yeah. Thank you. Just one passport. 예, 예. 여권을 제시하고 계산을 하면 끝. 근데 제가 알기로 저녁 9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저녁 11시까지 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하루 풀로 맡기는 게 12유로니까 여기서 진짜 저녁 해질 때까지 있으실 분들은 여기 12유로짜리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베네치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베네치아 tutto bene. 근데 제가 이제 바포레토 수상 이 버스 이용권을 미리 예약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예약하면 3유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실물 티켓으로 좀 바꾸러 가야 돼요. 바로 역 앞으로 나오면 저 티켓 파는 데가 있거든요. 아마 저쪽에서 바꾸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땡큐. 티켓 교환은 어렵지 않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끝. 굿드. 완벽해. 바포레토 티켓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는 티켓을 바꿨고 가장 먼저 이제 무라노로 가려고 그래요. 무라노로 가려고 하는데 배편을 보니까 D로 가서 타라고 하네요. D. 아, 여행자들이 여기다 모여 있네요. 모두가 무라노로 가는 여행 동기들입니다. 쌀쌀한 바람을 가르고 무라노로 향합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겨울 비수기라 그런지 무라노에 사람이 많진 않네요. 도시가 조용합니다. 무라노는 유리공예로 유명합니다. 유리공예. 곳곳에 이제 유리공예하는 공장들이 많고, 뭐 전시하는 곳들, 판매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록달록 유리로 만든 조명들도 있고요. 상점을 보면 산타클로스 인형도 있네요. 베네치아 하면 가면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제가 지금 온 시간이 11시인데 아직이 아니라 문 닫은 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 비수기다 보니까 안전대들이 많아요. 오늘 또 안개도 많이 껴서 좀 날씨도 쌀쌀한데 문도 안 열고 하니까 좀 휑한 느낌이 있긴 해요. 휑. 조금은 썰렁했던 무라노를 뒤로하고 브라노로 이동합니다. 이제 무라노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더 오면 이제 좀 더 작은 섬 브라노
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브라노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이제 베네치아 하면은 알록달록한 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 많이 봤을 텐데 거기 이제 여기 브라노입니다. 무라노에서는 조금 실망도 할 수 있어요. 가게도 안 연 데들도 많고 그런데 브라노 오면은 그 느낌이 확 변합니다. 여기는 대부분 그래도 식당들이 꽤 많이 연 편이에요. 저도 오늘의 첫 끼를 브라노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맥주로 시원하게 목을 축이고 화이트 와인 한 병 작은 걸 좀 시켰어요. 메인 요리는 커다란 송어구이입니다. 맛있겠네요. 브라노 여행을 마치고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왔습니다. 베네치아에는 서서히 노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수많은 곤돌라들이 간식의 다리 아래로 흘러갑니다. 자, 저는 발걸음을 옮겨 산마르코 광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산마르코 광장이에요. 산마르코 광장. 제가 베네치아에 오늘 피렌체에서 9시 반에 도착했는데 집 맡기고 바로 둘러봤거든요. 근데 이제 배 시간이 이제 뭐 타이밍이 안 맞으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여기 뭐 브라노, 우라노, 리도섬, 뭐 토르텔린가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데로 좀 많이 다녔었는데 오늘 배 시간이 약간씩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9시 반에 도착해서 무라노, 브라노 갔다가 그냥 여기 산마르코까지 돌아온 게 지금 5시예요. 근데 아무래도 겨울철이니까 벌써 해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직 본섬도 제대로 못 돌아봤어요. 좀 더 자세히 둘러보고 싶다면 최소한 베네치아에서 한 1박 정도. 저는 한 최소한 1박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2박 정도면 좋고,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한 3박 정도 했더니 넉넉하고 여유있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 텀이 그렇다는 건 좀 알려드립니다. 9시 반부터 열심히 돌았는데도 다 못 돌아봤어요. 이곳은 아직 곤돌라 흥정이 한창이네요. 베네치아를 떠나기에는 아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여행자들의 기대를 가득 담고 곤돌라가 서서히 나갑니다. 자, 이제 베네치아 골목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조명들이 반짝반짝 골목을 비추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골목길은 미로 같아서 길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일로 가면 어디가 나올래나. 아, 저 앞에 그 유명한 리알토 다리가 보입니다.
베네치아 여행을 마치고 베네치아 메스테레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자동 발권기를 통해 기차표를 구입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인원수를 체크하고 열차 시간을 정합니다. 결제는 카드로도 가능한데요. 여행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트래블월렛, 트래블로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넣고 핀번호 4자리를 누르면 끝! 기차표가 나옵니다. 베네치아에서 자그레브로 넘어가거든요. 오늘 밤 1시,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1시 50분 버스, 플릭스 버스를 타고 자그레브로 이동할 계획이라 본섬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해요. 메스트레역으로 나가야 돼서 지금 뭐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이 베네치아 본섬에서 메스트레로 가는 거는 기차가 진짜 많아요. 1.45유로인가 그렇고 가방부터 찾아오고 티켓을 뭐 내가 탈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저도 5분 풀 거를 구했다가 되게 엄청 급하게 탔어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한 15분 정도 후 사서 여유 있게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네치아에서 플릭스 버스를 타고 자그레브,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로 가는데 새벽 1시 50분 버스예요. 베네치아 구경하고 밥 먹고 하면서 저녁에 좀 버티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베네치아로 넘어오니까 프렌체에서 날이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버티다가 몸살 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역 근처에 저렴한 방에 좀 체크인을 해가지고 한 6시간 정도 그냥 떡실신했어요. 자고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1시 50분 플릭스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버스는 미리 다 예약을 해놨고요. 지금 저기 앞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